네, 점점 깊어져가는 미중 간 갈등 상황에서 인도로 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넥스트 차이나라고도 불리는 인도인데요. 인도와 관련한 뉴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최근 인도 1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에게 5G 무선 접속망 장비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인도 1, 2위 통신사에 모두 5G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업에 공급할 5G 장비 물량은 1조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에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 중인 서진 시스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진 시스템 7거래일 동안 20% 넘게 올랐는데요. 현재는 0.7% 빠지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인도의 역대급 가성비 폰 갤럭시 M4를 세계 최초로 출시합니다. 우리 돈으로 15만 원이 채 안 되는 스마트폰인데요. 사드 사태와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태로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0%대로 떨어지자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내놓은 겁니다. 삼성전자 최근 좋지 못한 시장 흐름 속 0.3%대 떨어져서 지나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삼성 갤럭시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도 시장의 관심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0.7% 하락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 섹터 속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인도 시장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 인도의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또 IRA 법 때문에 탈중국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잖아요. 인도 시장 인구가 또 크기 때문에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내년에 어디가 제일 핫할 것 같냐, 지역적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자주 얘기가 되는 게 인도랑 인도네시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자원으로서 아마 내년에 가장 큰 돈을 벌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탈중국화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수치상으로도 저희들이 보면은 딱 느낌이 어떤 거냐면 중국 예전 30년 전 느낌인 것 같아요. 예전에 30년 전에 중국 자체가 워낙 인건비도 싸고 뭐 진짜 세계의 공장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너무 많은 제조업들이 몰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보면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검색해 보니까 중국의 뭐 주마다 뭐 이제 도시마다 조금 네. 월급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평균 월급이 이제 200이더라고요. 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 40만 원대예요. 그러면 네. 내년 경기 침체 올 거다. 근데 조금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냐라는 거죠. 왜냐면 인건비도 조금 낮추고 그다음에 탈중국화 앞에서 이제 저희가 IRA 얘기했는데 네. IRA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중국 때리는 거 너무 많거든요. 2차 전지 그쵸, 때리죠. 네. 바이오 때리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도 때리죠. 통신까지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인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 자체도 뭐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인도인데 큰 차이가 안 나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예상 수치들이 나오는 건 내년이면 인도가 또 이 1위를 탈환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최근에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이슈가 시작이 됐잖아요. 뭐 거의 600만 대 분량 자체가 출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애플의 실적 뭐 하락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다음 인도 시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삼성도 깨진도 중국에 더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인 인도로 넘어가자라는 게 조금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애플, 삼성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도 정말 탈중국화하고 인도로 다시 들어가는 것들은 정말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의 키 포인트는 인도 시장에서 얼마나 자리를 빨리 잡아가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인도랑 중국이 또 국경지대에서 2년 만에 재충돌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도에서 1위는 사실은 샤오미였어요. 2위가 삼성전자였는데 지금 아예 중국에 대한 감정 자체가 인도에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2분기 넘어가다 보면은 이 스마트폰 시장의 1위도 또 삼성전자가 가지고 오지 맞아요.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IT 쪽이 내년에 수요가 더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도 쪽에서는 늘어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분명히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을 거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네. 시장이 변동성이 많아도 뭐 수익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눈여겨봐야 될 시장이 바로 인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도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1000년 동안 세계 인구 1위를 중국이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만 내년에는 세계 인구 1위를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도 생산 거점을 지금 인도로 옮길 것으로 보이고요. 인도 스마트폰 업계에서도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샤오미를 앞설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 네, 우세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인도에서 이제 핸드폰을 제가 아까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인도에서 이제 핸드폰을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인도에서 핸드폰 사용하는 그 수가 60% 정도밖에 아직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40%로 치면 굉장히 좀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 뭐 증가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가전이나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공장을 옮기고 이런 부분은 과연 이제 중국 관련해서 사실 우리는 중국 시장 자체를 물론 인도도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중국은 바로 좀 매출로 찍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류적인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옮겨질 수 있을지는 조금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관련돼서 어떤 섹터 속의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종목 공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대표님의 종목은요, 삼성전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기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 이 모멘텀들이 많은데 오늘 주제에 맞게는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 쪽 매출이 조금 비중이 사실은 조금 높기는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4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산업의 방향 자체를 보면은 삼성전기가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재료가 많아요. 근데 주가에 항상 반영이 안 돼서 그게 항상 문제였긴 했는데 아마 연말 연시 넘어가면서 결론은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의 장세는 여전히 지속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대형주들 안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적을 선박하는 기업들 중에 대기업들 중에 뭐 주가가 회복이 가장 덜 된 게 저는 삼성전기라고 첫 번째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 리오프닝도 사실은 인도 시장 저희가 얘기하고는 있지만 더 먼저 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시기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올 거예요. 인도 시장에 공장들 가고 정말 지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사실은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MLCC나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샤오미를 제치고 인도 시장에서 1위를 하겠다. 그다음에 최초로 진짜 최저가 스마트폰을 또 판매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다 들어가는 카메라 모델 사실은 다 삼성전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적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인도 시장 하면 또 핫하게 떠오르는 게 통신 사업자. 5G 통신 사업자 1위, 2위를 또 삼성전자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통신에서 항상 네트워크 장비도 있지만 5G 얘기가 항상 나올 때 MLCC는 또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G 폰에도 많이 들어가고 네트워크 장비 안테나 이런 쪽에도 MLCC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수요가 조금 쪼그러들다 보니까 MLCC 사업부 자체 매출은 조금 하향 조정되기는 했어요. 다만 MLCC가 전장용에도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정차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출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내년 매출은 삼성전기의 매출은 다른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삼성전기는 되려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 보여서 삼성전기의 상승폭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좀 꾸준하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최 이사님의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지금
5G 장비의 인도양 매출이 좀 급증할 것이다란 이러한 뉴스가 당연히 이 기업의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존에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워낙 좋지 않았죠. 맞아요, 사실 네. 리오프닝이나 5G 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안 좋아질 수 없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까 가전제품이나 뭐 핸드폰 관련해서 판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진행되려면 이제 통신망이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탈중국에 대한 그런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이미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베트남 이어서 인도까지 진출을 한다면 수주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서진 시스템 관련해서는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6% 증가한 2,198억 원, 영업이익은 44.8% 감소한 138억 원을 좀 기록할 것이 예상을 되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파로 인해서 뭐 물류비라든지 전기차 관련 부품들에 대해서 발생한 그 추가 개발비, 뭐 분기 최고 매출 흐름을 이끌어서 일단 직원들 뭐 상여금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네.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익률 개선이 다소 이제 더뎌 보일 수는 있는데, 일단 업황 회복이나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시차를 좀 두고서는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신호가 지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단순하게 통신도 통신인데 전기차 관련해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 양 섹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주가 자체도 이제 주가 수익 비율 대비해서 이제 11배 수준에 좀 불과하다는 점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2023년도를 본다면 2,100억 원 규모의 부품을 좀 공급할 것으로 이미 예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신 관련해서 지켜보시는 관점, 그 중에서도 이제 서진 시스템이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았기 네.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흐름을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진 시스템까지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